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101년 역사에 쾌거를 이뤘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과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작품상과 국제영화상을 동시에 받은 것은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입니다. CNN과 BBC 등 외신들도 기생충이 아카데미의 새 역사를 썼다며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AFP는 자막 달린 아시아 영화를 홀대해온 전통이 깨졌다고 극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또다시 확진자 60여 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130명이 넘었습니다. 탑승자들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본 보건당국의 무성의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는 900명을 넘기며 자자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를 쌓아두고 불법 거래를 시도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정부 단속을 피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하거나 접선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수법을 썼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 현재 보유한 아파트 2채 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잠원동 아파트부터 매물로 내놨고 경기 용인의 아파트도 조만간 매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This is very first postcard to South Korea. Thank you. 탈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탔습니다. 그것도 4개나 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영어권이 아닌 영화가 작품상을 탄 건 처음입니다. 봐도 감격스러운 수상 순간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환호성이 터지고 왼쪽 주먹을 번쩍 치켜들며 일어나는 봉준호 감독. 참석자 전원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제작팀 전원이 아카데미 최고 영예상 수상자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어서 아직도 얼떨떨하고 뭐가 이렇게 하면 꿈에서 깰 것 같은 느낌? 네. 기생충의 수상은 아카데미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미국에서 1929년 아카데미가 시작된 이후 영어를 쓰지 않는 영화가 최고 작품상을 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봉 감독은 지난해 황금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까지 거머쥐는 세계 영화 역사의 2번째 감독으로 기록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건지 정신없이 지금 막 술에 취한 것처럼 여기까지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방준호. 봉 감독은 마틴 스코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등 거장들을 제치고 감독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Quentin always put my films on his list. He's here. Thank you so much. Quentin, I love you. 작품상과 감독상 외에 기생충은 국제영화상과 각본상까지 받으며 4관왕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기생충은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을 시작으로 50여 개의 해외 영화상을 휩쓸었는데요.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에 오스카상까지 거머쥐며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상을 4번이나 타다 보니 봉준호 감독 시상식 무대에도 자주 올랐는데요. 한국어로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도 관객석에 있던 미국 할리우드 스타들을 울렸다 웃겼다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재치 넘치는 수상 소감을 박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대에서 3차례나 수상 소감을 전한 봉준호 감독. 가장 먼저 각본상을 수상한 뒤 우리나라 영화가 받은 최초의 오스카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각본상에 이어 국제영화상을 수상하자 함께 고생한 배우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했습니다. 멋진 그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강호님, 이선기훈, 최우식, 박서담, 이정은 멋진 배우들. Here with us today. 감독상을 받을 땐 감회가 새로운 듯 원로 감독에게 경의를 표했고 제가 학교에서 마티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 예. 함께 경쟁한 감독들에게도 미국 영화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재치 있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신을 칭찬할 때는 영광을 돌리려는 듯 배우의 어깨를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섬세한 수상 소감으로 환호를 이끌어낸 봉준호. 마지막까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기생충이 작년에 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이 작품성을 우선한다면 아카데미 작품상으로 상업성마저 입증됐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개봉했을 땐 상영관이 3개뿐이었지만 이제는 1000개가 넘었습니다. 세계 영화를 주름잡는 할리우드에서도 통한 이유, 이현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 마음대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요. 기계하되 심금을 울리는 장르다. 작년 국내 개봉 직전 봉준호 감독 본인에게 봉준호 장르의 정의를 물었더니 스스로 기괴하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그 이상하다라는 것은 이제 낯설고 새로운 좋은 의미에서 그런 맥락이었으면 하는 뜻에서 썼던 표현인 것 같아요. 코미디와 스릴러 장르가 뒤섞인 새로운 영화의 매력에 주류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할리우드와 세계 영화계가 빠진 겁니다. 북미에서 기생충 상영관 수는 작년 10월 세계로 출발해 한 달 만에 620개까지 늘었습니다. 잠시 주춤했지만 현재 1060개 상영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북미에서만 421억 원을 벌어들여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역대 외국어 영화 가운데서도 와호장룡, 인생은 아름다워 등에 이어 흥행 6위에 올랐습니다. 또 전 세계 67개 나라에서 개봉하며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적인 재미를 유지하면서도 양극화와 계급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제의식이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에서 제대로 통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후보작 중에서 역대급 완성도는 딱 2편이에요. 1917에 없는 보편적인, 범세계적인 소재면서 주제를 기생충이 다뤘기 때문에 1917을 이긴 거예요. 마틴 스코세이지와 퀸틴 타란티노 등 거장 감독들을 제치고 아카데미가 봉준호 감독을 선택하면서 이제 서구의 감독들에게 봉준호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로버트 드니로, 브래드 피트, 알파치노. 늘 시상식에선 이런 할리우드 대스타들을 부러워했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국 감독과 배우들이 무대에서 상을 받는 동안 할리우드 명배우들은 관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감독상을 수상한 봉 감독을 향한 할리우드의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수상작으로 기생충이 호명될 때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헐리우드의 높은 장벽을 무너뜨린 기생충을 향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배우 산드라오는 각본상 수상이 발표되자 발을 구르며 환호합니다. 자신의 SNS에도 기생충의 수상을 축하하며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봉 감독을 향한 애정 표현도 쏟아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존경한다고 밝힌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봉 감독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영화 조조 래빗으로 각색상을 받은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은 가장 잘 통하는 동료로 봉 감독을 지목했습니다. I mean, my favorite interactions have been with director Bong. Then we've traveled a little bit, like we just always see each other at the same thing. 헐리우드 스타들도 축하 메시지를 앞다퉈 내놨습니다. 유명 모델 지지 하디드는 수상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기쁘고 봉 감독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영화배우 부시 필립스는 기생충 수상 장면을 보고 전율이 올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팝가수 트로이 시바는 봉준호가 나를 울렸다며 극찬했습니다. 거물급 스타들이 앞다퉈 팬을 자처하면서 봉 감독은 이미 미국 주류 영화계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이룬 봉준호 감독도 사람인가 봅니다. 믿기지 않았는지 무대 뒤에서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관왕의 여유로 오스카 트로피로 인형놀이를 하는 유머도 보였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놀라운 승전보를 외신들은 어떻게 알렸는지 강지혜 기자와 함께 보시죠. 미국 CNN 방송은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로 영화 기생충 수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A night full of surprises as Parasite makes history at the Academy Awards. 특히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한국 특파원까지 연결했습니다. The fact that it's the first time ever that it is a foreign language, a non-English language film that has taken this accolade.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홈페이지 첫머리를 기생충 수상 소식으로 채웠습니다. AP통신은 세계의 승리라며 아카데미 시상식의 지평을 넓힌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도 92년의 아카데미 역사가 산산조각 났다며 백인 영화인들이 말하는 백인 이야기에 대한 할리우드의 지나친 의존이 드디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 인터넷판은 봉준호를 위한 파티를 준비하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유럽도 기생충의 수상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어떠한 비영어권 영화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면서 내일 아침까지 술 마실 준비가 됐다는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기생충의 작품상 수상 소식에 일본에서도 실시간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달 반째 기록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특히 일본 젊은 층은 열렬한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일본인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생충이 주요 4개 부문의 상을 휩쓴 직후 일본 언론들은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고 기생충은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객들은 수상이 이해가 간다고 입을 모읍니다. 納得の結果だったかなと、思います。面白かったです。 일본에서 한 달 반째 흥행몰이 중인 기생충은 개봉 37일 만에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흥행 수익도 15억 엔을 넘어섰습니다. 모두 15년 만의 쾌거입니다. 영화 속 등장하는 음식 짜파구리는 SNS에서 인기 한류 음식이 됐고 매장에서는 판촉 행사도 열렸습니다. 메뉴의 인기를 반영하듯 여기 보시면 재료의 상품 판매는 물론이고 조리법까지 알리는 특설 매장도 설치됐습니다. 반지하라는 한국 특유의 설정이 눈길을 끌지만 전문가들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등장한 취업 빙하기 세대 등 일본 사회 문제와도 맞다 공감을 끌어냈다고 말합니다. 日本でも別に氷河期世代に限らずある話なんでね、これはもう他人事とは思え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ね。 I became American because I got tired of this culture too submissive. 이런 가운데 오늘 분장상을 받은 일본 아티스트는 일본 사회에 독서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인기인 짜파구리 그리고 박소담 씨가 영화에서 부른 제시카 징글.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지만 영화와 함께 북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서양의 벽을 허문 기생충의 매력 안건우 기자와 느껴보시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춤. 극중에서 학력을 위조한 남매가 말을 맞추려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독도는 우리 땅에 직접 가사를 붙여 만들었습니다. 기생충이 북미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저의 초인종 노래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애칭은 노랫말을 딴 제시카 징글.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바탕 패러디 열풍이 불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은 물론 해외 쇼핑몰엔 가사가 새겨진 티셔츠와 머그잔이 등장했고 원곡인 독도는 우리 땅까지 관심을 끌었습니다.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짜파구리? 극 중에서 나온 라면 조리법도 떴습니다. 인스턴트 라면 2가지를 한우와 함께 조리한 건데 온라인에선 지금도 갖가지 레시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Black sauce, half packet, just mix all together. 먹방에도 단글로 나오는데 외국인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서 이 라면을 먹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꿀이 괜찮네요. 좀 먹어봐요. 기생충의 사관왕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영화에 나온 라면 제조사의 주가도 장중한 때 2% 가까이 상승한 상황. 기생충은 영화 콘텐츠를 넘어 이색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일본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는 오늘 하루에만 무려 6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갇혀있는 승객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발이 묶인 대형 크루즈선에서 오늘 66명의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난 7일까지 61명이었던 확진자는 주말 9명이 추가된 데 이어 오늘까지 136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탑승객 3,600명 중 일부만 검사한 거라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PCR 検査については新たに発熱症状などを示している方やその濃厚接触者に実施するとともに 일본 내 확진자 26명까지 합치면 일본 전체 감염자는 162명입니다. 바이러스 온상, 떠다니는 우한으로 불리는 크루즈에 격리된 탑승자들은 2차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t's not the virus, it's because our damn throats are just so dry. 탑승자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객실 문 밖을 나가지 않는 등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잠깐 바깥 공기를 마시고 SNS로 소식을 전하는 게 바깥과 소통하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생필품과 의약품은 부족하고 침대 시트 교체 같은 객실 청소는 일주일 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위생 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바이러스 잠복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까지 크루즈선을 격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밀폐된 크루즈선이 얼마나 바이러스에 취약한지 일본 사례로 알게 된 우리나라 정부.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한시적으로 아예 금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영진 기자입니다. 항구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귀한 손님 취급을 받던 대형 크루즈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역당국이 의심 증상이 한 명만 나와도 모든 승객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내일과 모레 오기로 했던 크루즈선의 입항도 취소됐습니다. 크루즈선들이 잇따라 입항을 취소하자 국제 여객터미널 오가는 관광객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크루즈선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정부는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는 23일과 24일 부산과 제주를 찾을 예정이었던 크루즈선과 27일 부산에 도착하는 크루즈선 등 두 척의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이번 조치 발표로 2월에 예정되어 있던 그 입항 계획으로 잡혀져 있던 그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는 전면 취소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달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국내 5개 항구에 입항할 예정이었던 크루즈선은 101척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입항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승객이 내리지 않는 급유나 생필품 조달 목적의 입항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유치했던 크루즈선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달갑지 않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새 97명이 사망했는데 일별로는 최대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늘에서야 처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보름 전 폐시티에서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되고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집에 누워 있습니다. 1살, 3살 된 손주들도 같은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要做那个核酸测试才能排床位，所以他后来第二天又去那个中心医院去预约了一个核酸测试。 지난달 11일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도 안 된 사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500명을 넘었습니다. 위급한 중증 환자도 6,400명이 넘습니다. 방역 실패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거듭하자 비판은 시진핑 주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나 재해 때 현장을 찾아 꼼꼼하게 지휘하던 과거와 달리 그의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WHO 사무총장 면담 정도가 외부 일정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리커창 총리가 갔던 현장에 시 주석은 오늘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天安문 사태 때 덩샤오핑처럼 시진핑 역시 숨는 전략을 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 지식인 사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인민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며 시 주석 체제를 정면 겨냥한 칭화대 교수의 공개 비판에 이어 인권 변호사는 시진핑은 물러나라고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중국 우한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해오던 한 시민 기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공안으로부터 그가 격리됐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행방조차 모릅니다. 중국 민심은 제2의 리원양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수아 기자입니다. 你好，我是陈秋实。现在是1月24号大年30晚上10点多，我在武汉汉口的火车站。 봉쇄령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우한에 들어간 시민기자 겸 변호사 천추스. 환자로 넘쳐나는 병원과 장례식장의 시신들 등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SNS에 전하는 소식은 관영 매체에선 볼 수 없는 불편한 얘기들도 포함됐습니다. So tens of thousands of patients will be received. And I believe this is a decisive measure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出现了，现在的方舱医院会不会出现大量的交叉感染，把这么多疑似病人放在这么一个空间里面？ 그렇게 SNS로 소식을 전하던 그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신변 안전을 두려워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我是害怕，我前面是病毒，我后边是中国的法律和行政力量，但是我会振作起来。只要我活在这个城市，我会继续做我的报道。 그리고 일주일 뒤 천추스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부모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안이 격리됐다고 통보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실종에 중국에선 제2의 리원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은 최초 경고자였던 의사 리원량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괴담 유포자로 몰아 체포해버린 바 있습니다. 你没看到没澄清10日以前，那孩子半夜都叫他们武汉那个公安局都给叫去了呗，血流鲜血如这么那的。 억울한 영웅 의사에 이어 시민 기자 실종 사건까지 신종 전염병 사태로 중국 민심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진원지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는 아직 우리 교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정부가 세 번째 전세기를 띄웁니다. 지난번에 미처 오지 못한 중국 국적의 교민 가족들도 함께 오는데 이번엔 경기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으로 갑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2월 11일 인천에서 출발, 2월 12일 아침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3차 전세기에는 우리 국적을 가진 교민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도 함께 탑승합니다. 다만 1, 2차 전세기처럼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비행기에 타지 못합니다. 귀국 인원은 1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2주간 격리 생활을 할 곳은 경기 이천의 국방어학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귀국한 우한 교민 701명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교민들이 머물 국방어학원은
이천 도심과 직선 거리로 1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이천 지역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쪽에서도 다 받았는데 우리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막어도 안 된다라면 뭐 중앙정부나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천시나 아니면 뭐 창원 이런데 좀 더 그 뭐 어쨌든 기관이나 시설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뭐 이런 인센티브도 좀 주고. 반면 증상이 없는 진천과 아산의 우한 교민들은 격리기간 2주가 끝나는 오는 15일과 16일에 차례로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 첫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중국 산동성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중국인 아내가 지난달 31일 먼저 확진된 뒤 한국인 남편과 2 자녀도 감염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5번부터 27번 확진자죠.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 일가족 3명의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귀국한 지난달 31일 이후 이들이 43명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파란색 마스크를 쓴 3명이 줄줄이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갈 땐 며느리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시흥시 거주 일가족 3명의 모습입니다. 이 식당은 어젯밤 긴급 소독이 이루어졌고 이들과 접촉한 직원도 자가 격리됐습니다. 그분이 주일날 오후 8시 반에 왔어요. 우리 현역과 나한테 당연하게 결국은 그냥 당연하더라고요. 아들 부부는 지난 3일 이 식당을 찾은 이후 대부분 집에 머물렀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인 며느리는 지난 5일 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게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2차례 신천연합병원 선별진료소를 다녀왔고 동네 슈퍼마켓 2곳도 방문했습니다. 현재까지 일가족 3명과 접촉한 사람은 4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 3명이 한꺼번에 발생한 데다 추가 동선이 드러나면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들 못 나오고 가만히 집에들 앉아있잖아. 나갈 수도 없잖아, 마음대로. 그래 좀 그게 불안하지. 시흥시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오늘부터 14일까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그런데 이 일가족 3명 중 27번째 환자인 중국인 며느리도 이상 증세를 느끼고 병원을 찾았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이 아닌 광둥성을 다녀왔다는 이유인데 또 당시에 폐렴 소견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의심 환자에서 배제한 겁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27번째 환자인 중국인 며느리가 집 근처 선별진료소를 찾은 건 지난 5일이었습니다. 귀국 전인 지난달 24일부터 잔기침을 해서 남편이 1339에 문의했고 선별진료소를 안내받은 겁니다. 하지만 정작 선별진료소에선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의심 환자의 기준이 지난 7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이 여성의 방문 날짜는 5일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국을 다녀와서 폐렴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의사 환자로 분류를 하던 그래서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이후에도 증상은 계속됐고 사흘 뒤에는 26번째 환자인 남편에게 인후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시어머니가 25번째 바이러스 환자로 확진될 때까지 나흘 넘게 무방비로 방치된 겁니다. 시어머니 역시 선별진료소를 2차례 찾은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황. 현장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시흥시는 내부 혼선이 있었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9시부터 적용인데 그게 시스템도 깔아야 되고 병원들이 시약을 다 받고 시스템도 깔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가독이적인 시간이었어요. 방역 당국과 현장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전파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23번 확진자는 병원에 있지만 가족과 일행들은 서대문구 숙소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해서 감염 증세가 없는데 전원 격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보건소 앞에 서 있는 구급차에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침상을 싣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3번 확진자인 중국인 여성의 일행들을 태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23번 환자의 딸 등 일행 7명은 지난 6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 숙소에서 자가격리 상태였습니다. 23번 확진자가 지난 2일 롯데백화점 본점 방문 이후 이 숙소에서 줄곧 머무른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일행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을 호소해왔습니다. 확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선도 공개되지 않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목욕탕도 못 가요, 요즘. 어느 집인지 알아야지 저희가 거기를 접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는 자가격리 중인 중국인 7명에 대해 다른 시설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소가 전화로 매일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숙소를 정기 소독했지만 이들의 바깥 출입을 파악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계속 24시간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잘 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거고. 이들 전원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잠복기가 끝나는 오늘 20일까지 격리 숙소에 머물면서 감염 여부를 관찰합니다. 감염 의심 증세가 없는데도 자가격리자를 시설로 옮긴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주민 불안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비판에 떠밀린 한 박자 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접선하자고 하고 박스를 갈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이용해 마스크를 몰래 팔려고 이런 일까지 벌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물류창고에 박스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정부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쳐 박스의 정체를 캐묻습니다. 이거 뭐예요, 당연히? 필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마스크인데 왜 표시상은 왜 다른 걸 돼 있어요? 아, 그거 식약처에서 걸린다고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판매업체는 책임을 제조업체에 떠넘깁니다. 식약처에서 점검될까봐 박스를 다른 박스로 바꿨다고요? 누가요? 그 공장에 계셨던 사장님. 박스를 뜯어보니 일회용 마스크 필터가 빼곡합니다. 실리콘 마스크도 나옵니다. 모두 합쳐보니 105만 장에 이릅니다. 이 업체의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은 9,050개. 정부가 매점 매석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150%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 개의 10%를 상회하는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 업체는 마스크 한 장당 1,400원 꼴인 14억 원의 현금으로 거래하겠다며 인터넷에 광고했습니다.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하고 접선 장소를 바꾸는 등 단속을 피하려 했지만 구매자인 척하고 찾아간 단속 반원에 들통난 겁니다. 재고가 39만 장이나 있는데도 일주일간 품절로 표시한 온라인 판매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업체들을 물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2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무려 105만 개의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등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가 연이어 적발되자 한 시청자분께서 팩트맨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압수한 마스크를 시장에 다시 공급할 수 있냐는 건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범죄에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압수된 마스크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관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범죄 액수가 5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시 검찰 수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밀반출 혐의까지 확정된 뒤에야 국고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제품을 폐기하거나 몰수품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내에 넘길 수 있고 구호 대상자에 무상으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판매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국고유효 절차도 있고 이런 절차가 한두 달은 걸릴 겁니다. 지난 6일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스크 2,200여 개도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서 몰수는 됐지만 아직까지 국내 절차로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또 밀반출과 다르게 이 불법 사재기로 적발된 마스크는 몰수될 수 없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없고 이게 단속에 걸리는 거는 저희가 압류를 따로 하지 못하고요. 힘낼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적발된 105만 개의 마스크도 일단 조사를 위해 봉인은 했지만 식약처는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시중에 정상 유통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종합하면 이 불법 거래된 마스크, 시중에 풀리려면 일단 조사가 끝나야 하고 일부 마스크의 경우 재판을 통해 범죄가 확정돼야만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저희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바이러스 괴담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무속인까지 나서 예언이랍시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정작 제재는 뒷북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구독자가 7만 명이 넘는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한 바이러스 출현을 예고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거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만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18만 명이 본 영상이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잖아. 어느 정도는 내 통제 때문에 국민이 덕을 보고 있는 거지. 자신이 모시는 신이 감염 사태 종결 시점을 알려줬다고 주장하는 무속인도 있습니다.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 되면 어느 정도 걸려있는 사람도 나아질 거고 그때쯤 되면 서서히 다 마무리 단계고. 유튜브 측은 허위 정보 확산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책 위반으로 신고된 영상을 신속히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의 영상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검색과 재생이 가능합니다. 부산 지하철에서 거짓으로 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했던 유튜버는 대놓고 공권력을 조롱합니다. 경찰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네요. 자극적 정보가 구독자와 수익을 부르는 유튜브 생태계의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활용하는 것은 자칫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를 영입했습니다. 서울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태전공사 같은 대표 주자들을 서울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태공사처럼 지역구에 출마해서 상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6년 탈북한 태전공사는 한국에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며 북한 김정은 체제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공포 정치와 채용을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지지하는데. 북한을 비핵화해로 견인한다는 정책을 펴왔으나 실제 북한은 견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재난에 처한 한국당은 태전공사처럼 인지도가 높은 영입 인사와 당의 대표 주자들을 서울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고 태전공사와 함께 영입된 의사 출신 송한섭 전 검사도 서울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고향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도 막판 마음을 바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현재 살고 있는 잠원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앞서 경쟁 상대 이낙연 전 총리도 잠원동 아파트를 팔고 종로로 이사했죠. 그런데 황 대표가 아파트를 파는 과정이 이 전 총리 때보다 더 복잡해졌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잠원동 자택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리할 겁니다. 잠원동 아파트를 정리하겠다고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미 한 달 전에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 아파트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154제곱미터 아파트로 매도가는 30억 원대입니다. 나온 지 좀 됐어요. 나온 지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거기가 47평, 지금 33억. 황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잠원동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를 위해 곧 이주가 예정되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인데요. 재건축 아파트는 사고 파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살아야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도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데 황 대표가 2주택자라 지금으로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황 대표는 잠원동 아파트에 20년 이상 거주했지만 아내 명의로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를 한 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된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관리처분된 주택을 양도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잠원동 아파트에 앞서 7억 원대의 용인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황 대표는 아파트 두 채 순차 매각과 동시에 거주자 밀집 지역인 종로 해화동과 창신동을 대상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관련 발언이었지만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전국지검장과 선거 담당 부장검사 80명을 소집하고 4.15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경선과 본선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특정 후보를 위한 여론 조작, 그리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뛰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선거사범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겁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경찰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청와대 전현직 공직자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 여권과 여러 차례 충돌해왔습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송 시장 기소와 공소장 공개를 막은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겨냥한 뼈 있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오늘 주제가요. 바이러스를 누른 기생충이에요. 워낙 즐거운 소식이지만 특히나 기뻐한 사람이 있었다죠? 네,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회가 열렸는데 모처럼 박수를 치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같이 볼까요? 우리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가 이렇게 사관왕 수상했죠.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네, 문 대통령이 웃는 모습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수상을 두고 누구는 월드컵 우승에 비유하기도 하던데요.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게 사실인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에 청와대가 누구보다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트위터에 축하글을 올렸던데 짜파구리를 같이 올렸어요. 예,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시상식을 관전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짜파구리를 만드는 두 종류의 라면이 같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짜파구리가 한식 세계화의 주인공이 될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해리스 대사하면 주한미군 방위 분담 협상 같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많이 해서 여당에서는 조선 총독이냐 이런 비판까지 들었었는데 아마도 짜파구리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감성을 파고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실 선거 열기가 전혀 뜨질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후보들도 이 기생충을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죠? 네, 그 원조격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아세안 10개국 어딘지 동해코드 잘 모르시죠? 얼핏 그렇게 떠오르진 않죠, 쉽게. 예. 네. 그때 청와대가 만든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아세안, 한메코. 부산에서 만나요. 예,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제시카송에 자기 홍보 문구를 넣어서 부르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기생충 영화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일단 여당부터 볼까요? 예, 오늘 오전 회의 때 나온 발언을 들으면 민주당이 이 기생충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생충은 양극화 해소는 개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도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그러니까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영화 기생충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네, 반면에 야당은 이 기생충 평가에 좀 인색한 편이죠? 네, 주로 기생충에 나오는 문서 위조 장면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당 창당 준비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기생충은 반지하 거주자가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다. 이런 글을 올려서 역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 기생충 영화를 아예 안 본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어요. 예,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패러사이트 같은 그런 영화는 안 봐. 내 아들하고는 한 달에 서너 번씩 보는잖아요. 패러사이트 같은 영화는 안 봐. 아마도 기생충이 계층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생각을 한국당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봉준호 감독이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 점도 한국당이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시피 여야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댓글을 보니까요. 네티즌들은 정치권이 기생충이다. 뭐 이런 악평들이 많아요. 네. 지난해 5월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을 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화는 세계 수준으로 달려가는데 한국 정치는 막말과 장외 투쟁과 막무가내 정치로 국민을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문화는 세계 수준인데 정치는 삼류다 이런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 삼류를 만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영화 감독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흔히 길거리 농구로 불리는 3대3 농구가 이제 번듯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는데요. 왕년의 덩크왕 이승준을 비롯해 구독자 13만이 넘는 유튜버도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도쿄올림픽으로 가는 새로운 도전의 길, 이민준 기자입니다. 화려한 개인기와 절묘한 패스가 필수인 길거리 3대3 농구. 보는 이들의 환호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3대3 농구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21점을 10분 안에 먼저 넣으면 승리하는데 기존의 5대5 농구보다 더 거칠고 더 빠릅니다. KBL 덩크왕으로 유명했던 이승준은 프로 은퇴 후에도 그 실력은 여전합니다. 나이 때문에 농구할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져서 도쿄올림픽 가능성 있잖아요. 우리 올림픽까지 갈 수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SNS에선 박스타로 유명한 박민수도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국내 최고의 가드 김선영 앞에서도 현란한 개인기를 펼쳐 유명세를 탔습니다. 비록 프로 무대는 밟지 못했지만 3대3 농구로 새로운 비상을 꿈꿉니다. 진짜 꿈은 국가대표였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을 좀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성적을 좀 내고 싶어요. 도쿄로 가는 올림픽 최종 예선은 다음 달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일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의 막바지 길목이 참 변화무쌍합니다. 이번 주는 미리 찾아오는 초봄 기운과 미세먼지 그리고 비 소식까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일은 서쪽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되는데요. 모레 전국에 비가 오면서 잠깐 쾌적해지지만 주 후반까지는 곳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져서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80mm, 남해안에는 최고 60mm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목요일 오전까지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 해안가에서는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똑바로 서 있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특히 부산 등 경상 해안에서는 고층 건물이나 바다 위 교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낮에는 3월 중순처럼 온화하겠는데요.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가 0도, 부산은 5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서울이 13도, 대구는 14도까지 올라서 평년보다는 4도에서 9도나 높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아침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막을 읽으며 영화를 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된 영화만 보다 보니 자막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기생충은 영화 배경도 대사도 심지어 수상 소감도 한국어였습니다. 전 세계 K-팝 열풍을 일으킨 건 따라하기식 영어 노래가 아니라 한글로 된 가요였습니다. 오늘의 축하 댓글입니다. 명작은 편견이 끼어들지 못한다. 그 댓글에 답을 한 저의 대댓글은 이겁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지나친 애국주의를 국뽕이라고도 하죠. 그래도 오늘은 세계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